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하드웨어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하드웨어의 메인보드와 기타 주변 장치 연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은 이제 하드웨어 전체를 두 문제나 세 문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포함되니까요. 자, 현재 보고 계신 이 그림이 메인보드예요. 메인보드. 또는 이제 모든 부품들을 연결해서 잘 돌아가도록 이제 보드 묶는 역할을 한다 해서 어머니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마더보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메인보드는 한참 구형이에요. 구형. 굉장히 오래된 거죠. 처음에 제가 책을 만들 때 나왔던 보드고요. 요거를 이제 확장형 슬롯이라고 그럽니다. 6번하고 5번을 4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6번은 이제 ISA라고 해서 아이사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사용도 안 하고 있고요. 굉장히 속도가 느리죠. PCI라고 하얀색이 있는 부분은 아직도 간간히 쓰고는 있고요. 요즘은 이제 PCI 익스프레스가 나와서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래픽 전용을 효과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AGP라는 그래픽 전용 슬롯이 이렇게 있었어요. 얘보다 한 4배가 빨랐었는데. 그리고 얘가 램 뱅크고, 얘가 이제 CPU 소켓. 이때는 CPU가 옆으로 길게 이렇게 조립이 되지 않고요. 이렇게 판때기 같은 거 기판에다가 이렇게 해서 CPU를 여기다 달고 세로로 여기다가 이제 꽂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칩셋이고, 이 메인보드 칩셋은 이제 전체적인 제어를 총괄하는 그런 메인보드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총괄하는 것도 하지만 CPU와 메모리의 용량을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CPU와 메모리를 갖고 있더라도 메인보드가 지원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CPU를 체인지할 때는 메인보드하고 같이 한다고 보셔도 되겠어요. 여기가 램 뱅크고요. 여기가 이제 하드디스크 옛날 방식 연결하는, 요즘은 이제 생산 안 하죠. EID 방식이라고 해서 ID가 2개가 있어서 총 4개까지 연결을 할 수 있던 시절입니다. 여긴 플로피 디스크 단자고요. 여긴 전원. 그 다음에 여기 12번이 이제 외부의 컴퓨터 뒤쪽에 있는 포트라고 하죠. 외부 장치.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유명한 이제 롬바이오스고요.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을 해봤고, 자, 이게 구형이고, 그럼 신형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상당히 신형이죠. 뭐 램 뱅크는 그대로 오고요. 전원 단자도 그대로 오고, 칩셋에 이제 뭐가 생겼냐? 방열판이 생겼어요. 그만큼 이제 일을 많이 한다고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단자, 요것을 우리가 이제 PCI 익스프레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아까 똑같은 걸로 PCI 간간히 사용한다고 했죠. 아마 조만간 얘도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CPU가 이렇게 옆으로, 그리고 이 ID라는 하드디스크 연결하는 단자 또는 EID가 없고요. SATA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시리얼 ATA라고 해서 SATA 방식이다. SATA 1, 2, 3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생산이 안 되고요. 이 방식으로. 이게 이제 신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공부를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CPU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메인보드 칩셋에서는 이제 CPU와 메모리 그리고 각종 시스템 버스라고 하면은 여기 통로가 있어요. 통로 사이에서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CPU와 메모리의 지원 여부와 설치하는 최대 크기.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사더라도 메인보드가 지원 안 해주면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램은 탈부착이 가능한 램을 참고로 모듈 램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AGP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PCI의 4배 정도인데 지금은 생산 안 하고 있고 공부 안 해도 되겠죠. PCI는 간간히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제 조만간 없어질 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사는 생산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만 챙기고, 여기다가 플러스로 PCI
이제 익스프레스까지 참고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롬 바이오스는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롬에 장착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롬에 장착된 프로그램을 펌웨어라고 하니까 롬 바이오스나 펌웨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요즘 최근에는 EEP롬을 쓰고 있다. 그래서 롬에 있는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수가 있어요. 교체하지도 않고. 그리고 바이오스라는 것은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입출력을 실행하는 프로그램,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탑재된 것을 우리가 말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EID는 이제 옛날이고 요즘은 SATA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FTD는 이제 안 나오는데요. 실어봤고, 그 다음에 외부 장치에 연결하는 통로를 이제 제가 이렇게 포트를 따로 그림을 실어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PS2 포트라고 하죠. 주로 원형 핀이고, 녹색은 마우스, 보라색은 키보드가 연결되고, 유명한 USB 단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보라색 LPT1 병렬 포트라고 하죠. 과거에 구형 프린터를 여기다 연결했었어요. 지금은 신형은 다 USB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얼 포트라고 해서 컴 포트가 있냐, 직렬 포트인데 이건 이제 거의 안 나오고 있죠. 가끔 하나는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운드 카드가 있어 마이크 분홍색, 그 다음에 녹색이 어떤 건지 좀, 이거 녹색인가요? 연두색은 이제 스피커를 단자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여기에 포트, 외부 장치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전송 통로다. 이런 것들이 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시모스 배터리, 이렇게. 그 다음에 점퍼 설정하는 것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올려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문제를 빨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외장형 포트와 연결할 수 있는 기기로 짝지어 놓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PS2 포트는 이제 마우스나 키보드, 동그란 것을 말하는 거고요. i1394는 가전제품의 디지털 캠코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LPT 포트라는 것은 이제 그 패러렐 병렬 포트, 위에서 말한 보라색으로 넓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된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LPT 포트나 병렬 포트는 구형 프린터를 연결하는 겁니다. 지금 회사에 만약에 척에 있으면 상당히 컴퓨터가 굉장히 오래된 거다. 키보드는 아닙니다. 여기로 가야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마우스 키보드가 USB 마우스로 키보드가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USB를 사용을 많이 하죠. USB는 이제 신형 프린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형의 기준도 제가 신형이라고 한 거지 벌써 젠작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여기도 좀 오타가 있어서 이렇게 좀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PC의 외장형 포트와 이에 연결할 수 있는 기기를 짝져 놓은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똑같은 문제죠.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한 번에 한 비트씩 전송하여서 수신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직렬 포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차례대로 따라가는 것을 직렬 포트라고 하고요. 어깨 동무에서 8비트가 한꺼번에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병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참고로 병렬이 직렬보다 빠릅니다. 근데 이제 병렬은 선이 8가닥이 필요하고 직렬은 한 가닥 필요하니까 요것은 이제 장거리를 사용할 수가 좀 없다. 그런 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의 문제는 이제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USB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모스가 롬바이오스하고 가끔 뭉쳐서 나오는데, 이제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문제에서요. 롬바이오스라는 것은 이것은 하드웨어가 있냐 없냐 유무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너 이상 있어 없어 하고 포스트를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하드웨어의 유무만 검사를 하는 거지, 이 하드웨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규격이 뭔지는 몰라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하드웨어의 규격과 종류를 보관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CMOS라는 램에 보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A라는 타입을 쓰다가 하드디스크를 B로 바꿨어요. 그러면 A라는 타입이 B라는 곳으로 바뀐 것을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이 B타입이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롬바이오스에다가 이렇게 A타입을 만약에 저장을 해놨다. 그러면 설령 EEP롬을 써서 안에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더라도 롬라이터라는 아주 비싼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바꾸는 거지, 이걸 그냥 일반 프로그램 바꾸듯이 쉽게는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유저가 변경할 수 있도록 CMOS 램을 별도로 만들어 줬고, 램이면 전원이 나가면 데이터가 날아가는데 위에 본 것처럼 CMOS 배터리가 있어 가지고요, 건전지죠. 이것이 전원을 공급해주고, 참고로 CMOS는 전원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즈 7을 동작하기 위해서 컴퓨터 전원을 켜면 먼저 윈도우즈가 동작하기 전에 컴퓨터의 자기 진단과 주변기기 점검을 실시하는데, 이게 포스트예요. 그걸 바이오스라고 하고, 이때 주변기기에 대한 정보는 컴퓨터마다 각각 다르고, 다른 것을 바꿀 때마다 새로 셋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 그 말이거든요. 바로 CMOS 램 또는 CMOS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정도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스라는 것은 메인보드에 보면은 이렇게 전선이 여러 줄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일종의 대여 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64비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64비트가 나란히 어깨동무하고 간다는 거죠. 그러한 버스가 바로 CPU 내부의 데이터 전송 통로라고 보면 되고요. 위치에 따라서 내부와 외부 버스 또는 시스템 버스로 나누는데, 내부는 CPU 내부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고, 그 다음에 외부 같은 경우는 CPU와 주변기기, 즉 기억장치와 입출력 장치를 전송하는 통로고, 주소와 데이터 제어 버스라는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외우라면 저는 제주도로 외울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네. 자, 중앙처리 장치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버스로 옳지 않은 것은 제주도. 그러면 얘가 답이고, 똑같은 문제죠. 드라이버 버스는 없습니다. 또 제주도 외우면 또 그럴까봐 또 걱정이네. 참. 이렇게요. 그 다음에 확장 버스라는 것은 외부 장치를 연결해서 메인보드가 지원하지 않는 기술을 증가를 시켜주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확장을 해준다, 기능을 확장한다, 그런 의미고요. i4, 배사, PCI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최근에는 PCI 익스프레스, AGP도 사라졌어요. 이 부분이 이제 하고 있다. 이 PCI 익스프레스는 핫 플러그인이라서요, 전원에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도 분해 조립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들은 전원을 끄고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저장 매체 보조기억 장치 연결하는 방식이 과거에는 이제 이런 문제도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ID하고 EID 다 이제 생산 안 하거든요. 두 개까지 연결한대요. 그래서 외울 때는 E가 하나니까 두 개, EID가 enhanced ID를 개선한 거다. 그래서 EID, E가 두 개니까 네 개. 그 다음에 EID를 또 개선한 게 SATA예요. SATA는 이제 메인보드에 있는 연결하는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몇 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스카시라는 별도의 카드를 장착을 해서 7개에서 15개까지 이제 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드디스크 인터페이스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ID, EID, 스카시, S가 WS니까 복수의 복수니까 많겠다. 그렇게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DLL이 아니고요. AGP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막 바꾸면서 나왔죠. 또 AGP가 뒤로 가고,
DMA,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앞에서 배웠죠. 램은 보조기억 장치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CPU를 거치지 않고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죠? 대량의 데이터를 직접, 그런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USB 꼭 좀 공부를 해 주십시오. USB가 나오게 된 배경은 아까 눈으로 보셨듯이 컴퓨터 뒤에는 각각 크기도 다르고, 그죠? 연결하는 선의 굵기도 다르고 하니까 복잡하다. 그것을 하나로 좀 통일해 보자 해서 직렬 범용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그래서 직렬 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 직렬 버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최대 127개까지. 자, 근데 이제 오해하실 게 뭐냐면 아까 설명을 할 때 병렬이 직렬보다 빠르지 않았냐. 근데 USB는 왜 직렬해요? 그러는데 그때의 직병렬은 통신 데이터를 주고받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USB에서 직렬은 하나의 컴퓨터 단자에서 하나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예전에 EID나 ID에서는 어떻게 연결했냐? 하나의 단자의 하드디스크를 한쪽, 두쪽. 그래서 먼저 연결한 것을 마스터, 나중에 연결한 걸 슬레이브라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연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직렬이라는 건 한 개의 장치가 직접 하나로 연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렬이 아니라는 거, 병렬이 아니라는 거, 속도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꼭 좀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핫 플러그인 또는 핫 스와핑이라고 해서 USB는 전원이 들어왔을 때도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꽂으면 자동으로 인식하는 플러그가 꽂다고 플레이가 실행하다 이 말이에요. 그 꽂으면 자동으로 윈도우즈가 다른 장치와 충돌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원해주고, 자체 전원 공급이 있어요. 아주 미약하지만. 그리고 USB 2.0과 3.0이 있고요. USB 3.0은 파란색으로 단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파란색 단자를 쓴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대역폭은 엄청 빠르죠. 그래서 USB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포트보다 USB 포트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릅니다. USB는 컨트롤당 127개까지 핫 플러그인 또는 핫 스와핑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한다. USB 커넥터를 색상으로 구분하는 경우 3.0은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니까 왜 이런 게 시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답은 4번이고,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핫 스와핑, 핫 플러그인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핫이 뜨거운 그런 말이에요. USB에서 옳지 않은 것은 127개 맞고요. 켜진 상태에서 탈부착이 가능하고, 기존의 직렬, 병렬, PS2를 하나로 포트로 표준화한 포트다. 근데 범용 직렬이다. 1대1로 연결한다. 그 말이고요. 한 번에 8비트의 데이터가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것은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죠. 나란히 가는 병렬 통신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USB 컨트롤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플러그 앤 플레이 설치를 지원하고, 종료하거나 다시 시작하나도 연결을 끊을 수 있고 연결할 수도 있고, 단일 USB 포트를 사용하여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다 하면 삼각형 치고 넘어가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왔죠. 뭐라고 나왔냐? 범용 병렬이라고 나왔어요. 틀렸죠? 아시겠어요? 범용 직렬이에요. i1394는 애플이 개발한 외부 장치 연결하는 통로, 포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가전제품의 디지털 캠코더를 연결할 때 USB보다 속도가 더 빠르답니다. 근데 이제 애플사가 개발했냐, 어느 단체가 개발했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뭐 애플사와 TI가 공동으로 제작해서 파이어와이어, 불선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가전제품, 디지털 가전제품을 컴퓨터하고 연결할 때 i1394다. 있는 것도 있고 요즘 없는 것도 있고요. 이것보다는 HDMI라는 단자를 요즘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를 장착하는 순서를 좀 아시고요. 하드디스크를 장착하고 컨트롤러와 케이블을 전원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바이오스 셋업 할 필요 없고, 여기서는 알아둘 게 파티션만 챙기면 되겠습니다. 파티션이라는 건 하드디스크를 하나를 사서 그냥 칼로 자르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요, 분할을 해서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 또는 C 드라이브 하나로도 쓸 때도 파티션을 해야 되고, C나 D로 이렇게 분할을 할 때도 파티션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파티션을 해야 그 다음에 포맷을 할 때 하나일 때는 포맷을 한 번만 하면 되고 두 개일 때는 두 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하나의 드라이브 또는 여러 드라이브로 논리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기술을 뭐라고 하냐? 파티션이다. 이거 좀 챙겨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하드디스크 장착 순서는 이제 모르셔도 돼요. 옛날 거라서 기준이. 자, 하드디스크 파티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나눌 수 있다. 파티션을 나눈 후에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기 위해 포맷을 해야 된다. 하나의 하드디스크 내의 모든 파티션은 동일한 운영체제를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운영체제를 다른 것을 두 개 이상 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깔 때 9버전을 깔고 신버전을 나중에 깔아야겠죠. 그러면 이제 듀얼 운영체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다른 운영체제를 쓸 수가 있어요. 파티션이 다르면. 한 가지, 하나의 파티션은 한 가지 파일 시스템만 쓸 수 있다. 이 파일 시스템은 윈도우즈 가면은 FAT32 또는 NTFS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윈도우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동일한 운영체제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운영체제를 쓸 수 있고요. 하드디스크는 하나의 디스크를 여러 개의 분할 영역으로 이렇게 파티션 해야 되는데 영어로 나왔어요. 파티션. 부분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위에서 풀어본 문제하고 똑같고요. 하나의 드라이브로 인식된다. 운영체제에서는 파티션이 하나의 드라이브로 인식한다. 뭔 말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개의 파티션 설정할 수 있다. 한글 윈도우즈 XP는 파티션 작업을 선택할 수 있다. 해당 하드디스크 속성 창에서, 하드디스크 속성 창에서는 파티션을 못합니다. 처음 설치할 때 하는 거지, 포맷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속성 창에서 알 수 있는 건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남은 공간을 아는 거지. 운영체제에서는 파티션이 하나의 드라이브로 인식된다. 파티션이 한 것을 말한 건가요? 아무튼 좀 애매한 표현이지만 속성창에서 파티션 작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드디스크를 처음 설치할 때 하는 거고, 하드디스크 파티션을 설정한 후 포맷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확실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 어떤 문구를 말하는지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하나의 운영체제에서는 파티션이 하나의 드라이브로 잡힌다. 그렇게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논리적인 하드디스크로 분할하는 것을 파티션이라고 하고, 파티션을 하는 프로그램은 도스에서 F디스크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 드라이브로 이렇게 하는 것이 파티션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하드웨어를 다 끝냈습니다. 참 하드웨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이 하드디스크는 본체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백날 얘기를 해봤자 눈으로 봐도 모르는 건데요. 아무튼 최대한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공부를 좀 하시고요. 이왕이면 조금 이해를 통해서 암기하는 부분을 좀 줄이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